비전 랭귀지 모델 파이제로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제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파이제로는 VLM 블럭과 액션 익스퍼트라는 블럭이 만나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이 VLM은 할리젠마를 쓰게 되고, 할리젠마는 시그립과 젠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액션 익스퍼트는 트랜스포머 블럭인데 젠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이제로의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액션 익스퍼트는 플로우 매칭 로스를 사용하여 액션을 뽑아냅니다. 입출력 알아볼 텐데, 우선 VLM 부분은 언어와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언어는 토크나이저, 할리젠마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인베딩 되고, 이미지는 할리젠마 이미지 인베딩을 통해 인베딩 되게 됩니다.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인베딩된 언어와 이미지는 시그립을 통해 의미가 통합되고, 그 의미가 통합된 걸 젠마가 받아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액션 익스퍼트 쪽에 입력을 보게 되면 QT가 들어가는데, 이 QT라 함은 로봇의 현재 상태를 뜻합니다. 파이제로에서는 이 로봇의 현재 상태를 18차원으로 정해놨고, 이렇게 한 이유는 우선 이 VLA 모델이라 함은 제너럴라이즈 모델이듯이 범용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로봇이든 새로운 로봇이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현재 조인트 값을 18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조인트가 6개인 로봇에 사용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인트 6개인 로봇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18개, 12개 등등등 각자 맞는 조인트를 넣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주게 되면 차원의 문제는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로봇을 쓸 수 있게 되고, 이 0을 채워넣는 것을 패드 마스크라 합니다. 이 패드 마스크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위에 언어나 이미지에서도 쓰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언어는
긴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짧은 문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문장을 했을 때 긴 문장의 최대 토크나이저의 최대 길이를 이만큼이라 정했을 때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영어로 채워주게 되는 거. 이미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패드 매스크를 통해서 영어를 넣게 되면 이것은 실제로 없는 값이다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값은 값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이제 파인 튜닝. 이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로봇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이 각 조인트 값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로봇을 넣게 되면 파인 튜닝을 통해 이 현재 값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학습시킨 후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더 나은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을 엔드 이펙트에 포즈로 넣어야 될지 조인트로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패드 매스크를 넣어서 최대 차원을 늘려주게 되면 여러 조인트로도 여러 로봇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나머지 입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입력으로는 노이즈가 섞인 액션이 있습니다. 이 노이즈가 섞인 액션은 말 그대로 저희가 뽑아내야 되는 액션에 노이즈를 넣은 것인데 플로우 매칭이 디퓨전 계열이기 때문에 노이즈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노이즈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AT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에서 실제 값 AT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트레젝토리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T를 뽑아내는 것이 이 파이제로의 목표입니다. 액션, 엄밀히 따지면 액션 익스포트 부분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 AT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플로우 매칭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플로우 매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로우 매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하면 노이즈가 섞인 액션에서 이런저런 조건을 통해서 액션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노이즈가 섞인 액션은 노이즈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무작위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노이즈라 해서 TV에 나오는 노이즈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그냥 무작위 벡터 막 뽑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 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AT가 샘플링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각각의 변수들을 보게 되면 우선 노이즈는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 되게 됩니다. 다음은 타임 스탬프로 시점마다 노이즈가 얼마나 기여를 할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하우 0이 노이즈가 없는 거, 1이 노이즈 맥스로 두고 식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이제 노이즈 액션의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여기서 보면 어딘가에 위치해 있고 AT는 어딘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노이즈 액션이고 액션의 위치인 거고 이제 이 식은 이 경로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타우에 미분하게 되면 이런 식이 도출이 되고 이거는 또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이즈가 AT에 얼마나 용량 손질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보면 이제 이 경로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는 거니까 AT에 있으면 여기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요 가는 요 방향 이 하나하나의 방향 요거를 학습하는 게 플로우 매칭의 핵심.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방향을 배우는 게 핵심이라 했으니까 이 방향을 이제 U세타로 부르고 이 U세타를 정답 벡터 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방향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정답으로 놨는데 말 그대로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 정답 벡터정은 우리가 이 AT를 알 때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노이즈는 이제 정규 분포에서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값이죠. 네, 그렇죠.
알아낼 수 있는 값이죠. 그리고 이 AT를 알 때만 이 정답 벡터장을 알 수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가 뽑아내야 되는 게 AT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정답 벡터장은 학습할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 식으로서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습할 때 왜 가능하냐 하면, 이제 데이터셋이 있겠죠. 그러면 아까 현재 로봇의 값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액션 값들을 요거를 AT로 정의해주면, 이제 학습할 때는 이 uset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 추론할 때는 이 uset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이 uset에 근사한 vset를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vset가 uset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나온 vset와 uset를 학습 상황에서는 이제 그걸 로스로 u2를 써서 l2를 써서 이런 식으로 로스 함수가 정의가 되고, 뭐 여기서 이제 미분 역전파 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학습이라 하면 v세타를 뽑아내는 거. 이 스타를 근사하는 이게 학습인 거고, 그러면 이 V세트는 어떻게 뽑히냐, 이거는 좀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A세타인데, 학습으로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학습에서 도출해내도록 학습시킨 거는 이 V세타인 거죠. 그러면 V세타를 아무리 뽑아내봤자 AT를 모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추론에 대해서는 오일러 적분을 사용해서 AT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추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론을 보게 되면 오일러 적분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식으로서 바로바로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제 연산량이나 이런 게 부담이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ODE를 한번 보게 되면, ODE 식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아까 이제 타임 스텝 0을 노이즈 X, 1을 노이즈 맥스로 넣기 때문에 이게 1에서 0으로 가는 꼴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게 끄고 DT는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예시로서 한번 보게 되면, 그 전에 이제 스텝, 몇 스텝으로 진행을 할 거냐, 몇 스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사실 이게 DT죠. 이걸 예를 들어 0.1로 하게 되면 이건 10스텝.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0.1로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이즈는 추론할 때는 추론할 때는 노이즈가 1인 상태에서 보통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1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0.1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걸 보면 이제 완전한 노이즈와 노이즈 액션과 이 조건들, OT라면 뭐 이미지, 랭귀지, 현재 상태값 등등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V세타를 도출해내고 이 V세타의 변화를 곱하고 이제 그 변화를 노이즈 액션에 주면 새로운 노이즈 액션이 도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 0.9 0.9만큼 섞인 액션에다가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면 이제 바뀐 부분이 여기인데 이제 V세트는 매 연산마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것이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노이즈 없는 거, 여기 가면 여기서부터 또 여기를 가는 걸 알아야지. 여기만큼 가놓고 이 기준으로 또 V세트를 계산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계산하고 여기서 또 계산하고 해서 여기까지 도달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0.9 기준으로 V세트를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쭉쭉쭉쭉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AT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추론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 V세타는 어떤 모델에서 어떻게 V세타가 도출된다고 하긴 하는데 모델이 어떻게 V세타를 도출하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이 어떻게 뽑아내는지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모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VLM 액션 스파트 그리고 뭐 이렇게 이미지 언어부터 언어 이미지 들어가고 여기는 큐티 들어가고 여기는 노이즈 섞인 액션 들어가고 그러면 AT 나오고. 이제 모델을 다시 보면 아까 이게 팔리잼하고
이게 C 그립과 젠마가 합쳐진 형태죠. 이거는 너무 좋네. 젠마. 그럼 이 둘 다 트랜스포머 구조. 트랜스포머 구조라는 것은 어텐션이 일어날 거고 거기에는 QKV가 있어. 그래서 두 구조에서 나오는 이 QKV를 융합 어쨌든 서로 영향을 받게 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QKV가 따로 있으니까 가정치도 따로 있죠. 가정치, 가정치, 액션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서로 다른 구조인데 오케이. 영어 말고 공유. 이 QK를 어떻게 공유를 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이 젠마에 있습니다. 이제 둘 다 트랜스포머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QKV를 갖는 건 당연하고 이제 둘 다 젠마 계열이기 때문에 일단 구성한 구조는 트랜스포머 디코더에다가 그 안에 더 자세히 이제 구성한 구조들은 같겠죠. 같은 젠마니까. 거기다가 이제 의미 벡터도 그 의미를 저장하는 그 의미 공간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세하는 게 왜 예를 들었어? KV 공유 어떻게 같은 젠마 계열 일단 구조 같고 아까 말한 의미 공간 뭐 예를 들어 VLM 쪽 젠마에서 고양이를 나타내는 벡터를 여기다 찍었는데 뭐 그래서 고양이를 왜 지금 똑같이 여기 가고 액션 쪽 젠마에서도 고양이 의미하는 게 여기를 나타내는 걸로 학습이 되어 있겠죠. 근데 만약에 라마 계열 라마 계열은 고양이가 여기로 찍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암만 여기서 이미지랑 언어랑 해석하고 뭘 하든 여기서 다르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하려면 같은 의미 공간에서 벡터를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QKV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는 같은 젠마 계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무작정 그냥 공유를 하냐? 그러면 무작정 공유
VLM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은 아니고 이미 자체로 그냥 프리트레인이 돼 있는 모델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프리즈를 사용. 그리고 뭐 이것저것 더 따지고 뭐 하고 하면 이제 그냥 무조건 QKV를 공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블럭을 3개로 나눕니다. 논문이 아니라 코드에서는 이거를 프리피스, 서픽스로 나눠서 처리를 하고 하지만 논문에서는 또 블럭 3로 표현을 하고 보기 더 편하기 때문에 블럭 3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럭 이미지 플러스 언어 블럭, 두 번째 블럭 로봇 스테이트 블럭, 마지막 블럭 노이즈가 섞인 액션 블럭. 그래서 각각 이름을 블럭 1, 블럭 2, 블럭 3라고 이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럭들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마스크를 씌우기 위함인데, 마스크를 씌워서 이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을 부분은 공유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마스크를 진행할지에 대한 거를 저는 이제 마스크 룰이라고 부를 건데, 그래서 마스크 룰 각 블럭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 블럭 1 이미지 언어 블럭은 블럭 2, 3를 볼 수 없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LM은 이미 학습이 이게 내거 백본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중치를 더 건들지 않는 것이 학습에도 그렇고 효율성에도 그렇고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블럭 1이 블럭 2, 3를 보게 되면 이 블럭 1에 대한 이미지 언어를 판단해야 되는 이 블럭 1이 퇴색되게 되겠죠. 그래서 마스크를 통해 첫 번째 룰을 적용해 줍니다. 두 번째 블럭 2는 블럭 3를 볼 수 없다. 왜냐면 이제 블럭 2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뭐 이미지로 언어를 봐도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노이즈 액션 부분은 조건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자기 현재 상태보다 미래의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미가 퇴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일단 다음 3로 넘어가면 블럭 3는 1, 2, 3 모드를 볼 수 있다. 뭐 물론 1, 2에서도 각각 자기 자신은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어텐션이니까. 왜냐? 이제
이거는 액션을 뽑아내는 것과 굉장히 그냥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액션을 뽑기 위해 모든 조건을 봐야 함. 이렇게 룰을 정했는데 이 룰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일단 attention 식을 보게 되면 softmax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어텐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텐션을 보게 되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로 K를 찾고 행렬곱을 하고 이게 M 행렬과 곱하기 되는 모습인 건데, 그러면 이 M 행렬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VLM을 또 있고 뭐죠? 스테이트 이 상태, 그 다음에 액션.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QK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으면 마스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쪽은 Q, 이쪽은 K. 그럼 아까 룰 1 블럭 2, 3, X. 그러면 자기 자신은 볼 수 있는 VLM Q를 통해 K를 봤을 때 VL은 볼 수 있는 0, 0, 0, 0이라 하는 이유는 이가 더했을 때 이게 마스크가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0값을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럼 그 값 그대로 쓰겠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영향을 주고 이 값을 쓰지 않겠다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뭐안 돼. 왜냐? 여기서 소프트맥스에서 좀 그림 이상한데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수렴할수록 수렴은 0이 되기 때문에 0이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채워주게 됩니다. 그러면 VLM에서는 여기서는 이 큐티 스코어 값에서는 값이 바뀌었겠죠. 근데 앞만 바뀌어봐야 마이너스 무한대 더해버리면 실제 이 V, 이게 실제 값이니까 이 V에서 값을 뽑아내려 해도 앞만
뽑아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스테이트 보고 룰2 블럭스를 볼 수 없어. 보고 VL은 보고 스테이트 자기해지 보고 근데 액션은 못 보고 액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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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진행되면 약간 룰 1, 2, 3를 다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정치가 각각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거는 VLM 부분 프리즈 변화가 이게 코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구성하기도 했지만 직접 프리즈를 통해서 가정치가 업데이트 안 되게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액션 익스퍼트 부분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도 VLM 가정치도 변화 없지만 피드포워드 전기가 쭉쭉쭉 나가긴 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뒷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익스퍼트가 VLM에 KV를 가져다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텐션이 끝났으면 피드보드 지나고 정교 지나고 트랜스포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보이 세터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또 이제 뉴세터랑 비교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서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V세터가 뽑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과정을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속 반복해지는 구조를 한 번만 더 VLM은 흘리지 마. 시그리프와 젠마 액션 익스포트는 젠마에서 구조를 따왔고 플로우 매칭 방식으로 진행을 VLM 쪽은 이거는 시코나이저에 인베딩하고 이미지는 지금 VIT로 인베딩을 하고 액션 익스포트 입력에는 큐티와 노이즈 섞인 액션이 들어가고 요거는 그래서 나머지는 쓰이는 게 패드 매스크 실제 값인지 아니면 그냥 허황된 값인지를
나눠주고,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패드 마스크를 써주고, 그렇게 이런저런 조건을 통해서 AT가 나오고, 이것도 H처럼 그러면 어떤 식으로 AT가 뽑히는지 보기 위해서는 플로우 매칭을 봐야 하고, 플로우 매칭은 했을 때 브리지가 AT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정답 벡터로 설정을 하고,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브리셋과 비교를 해서 가정치를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V세타를 뽑아내는 뉴럴 네트워크는 제가 느끼기에 아주 복잡하고 거대한 합성함수. 이게 사람이 계산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거. 그럼 다음으로 추론에서는 여기서 나온 V세타를 이용해서 OED 적분을 통해서 AT를 도출해내는 거죠. 한 단계씩. 그래서 이 V세타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기서는 트랜스포머 구조 통해 이제 도출이 되고, VLAN 부분의 QKV와 익스포트 부분의 QKV를 공유해서 어텐션 진행하고, VLM은 프리즈 시키고, 나머지 마스크를 통해서 어텐션 진행하면 이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뭐 쭉쭉쭉쭉 해서 V세타 도출. 네, 그러면 이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이 제로 모델에 대한 구조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시니까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지식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